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어디서 살든 무엇을 가졌든 얼마나 적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더군요.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도 조금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으면 크게 불편할 게 없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나이 들어 귀향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불편과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옛날 같지 않은 세상이 낯설어질까?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그런 불안은 다름을 두려워할 때 커지고 반대로 다름을 기회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이 훨씬 부드럽고 풍성해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인이 가진 강인함과 적응력, 그리고 깊은 자긍심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며 언어, 문화, 환경의 벽을 넘어 살아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경험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 은퇴를 맞이하더라도 우리를 훨씬 유연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라는 건 결국 뭘까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 살지를 정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 적응력, 그리고 자긍심을 지키는 겁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 교포분이 계셨습니다. 독일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은퇴 후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초반에는 한국 사람들 너무 급하고 각박하다며 한동안 적응이 안 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상인이 아유 독일에서 오셨어요. 거기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말을 붙여주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기가 한국 사람이란 게 너무 감사했고 아 맞다. 내가 여기서도 해낼 수 있지 하는 용기가 생겼대요. 지금은 동네 노인회에서 독일 얘기해주며 인기 스타가 되셨답니다. 결국 적응이란 건 큰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또 한 분은 60대 후반 여성인데 독일에서 살며 남편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다 은퇴 후 한국이 아닌 포르투갈로 이주하셨어요.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다르지만 한국과 독일에서 적응해온 경험이 있으니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하고 배우기 시작했대요. 매주 현지 친구들과 언어 교환 모임을 하고 한국 음식 파티도 열어서 현지인들을 초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포르투갈 사람들은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친절함을 높이 사주며 금세 가까워졌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적응은 내 능력이고 감사는 내 선택이에요. 이건 정말 은퇴 후 어디서든 살 수 있는 핵심 역량 아닐까요?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30대 초반에 독일로 건너가 공장에서 시작해 식당을 열어 성공한 60대 후반 남성 이야기인데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너무 오래 떠나 있었고 독일의 남자니 외롭고 병원이며 행정 처리도 부담스럽고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게 양쪽을 오가며 살자였습니다. 여름엔 한국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내고 겨울엔 독일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죠. 처음엔 비용 문제도 걱정됐지만 여기서 살아남은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나 하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항공권 할인, 단기 임대주택, 건강보험 처리까지 하나하나 챙겼죠. 결국 그는 내가 독일에서 배운 게 이런 거더라. 계획하고 실행하면 못할 게 없다면서 은퇴 생활을 두 나라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은퇴 준비란 건 정말 돈을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다른 환경을 수용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진짜 자산입니다. 한국인은 강인함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 민족이잖아요. 해외에 나가서도 적응하고 배우고 서로 돕고 살아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나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을 갖기보다는 나는 어디서든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고요. 그리고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꼭 돈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당연히 생활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얼마를 쌓아야 완벽하다는 건 없습니다. 독일에서든 한국에서든 또 다른 나라에서든
자신이 가진 걸 현지와 잘 엮어 쓰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연금이 있으면 그에 맞춰 살면 되고 부족하면 소소하게 일하거나 임대주택 지원을 받으면 되죠.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든 적응하고 쓰임새 있게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결코 적은 것에 주눅들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다름을 기회로 삼아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퇴 준비의 진짜 비결은 이 자긍심과 적응력, 그리고 감사의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세요. 나는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바로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마음가짐, 적응력, 자긍심을 은퇴 준비의 핵심 자산으로 삼자는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특히 해외에 오래 살았다가 한국에 돌아오거나 한국에서 살다 해외로 이주해서 은퇴를 맞이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팁과 주의사항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묻는 게 돈이 얼마면 충분할까요? 하는 질문이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은퇴 생활비 평균이 200만, 300만 원 선이라는 조사도 있고 독일에서도 평균 은퇴자 지출이 1,500만, 2,500유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현재 소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예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으로 돌아온 분 중에 내가 독일에서는 한 달에 2,000유로로 넉넉히 살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빠듯하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주거비와 인간관계비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이미 집이 있거나 저렴한 임대주택이던 분이 한국에 와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 갑자기 5만 100만 원 이상이 추가됩니다. 또 한국의 모임 문화가 돈을 씁니다. 독일에서야 친구 만나도 커피 한 잔이면 몇 시간 이야기하지만 한국에서는 밥, 술, 차값이 곱절로 나가죠. 이런 현실을 모르면 예상보다 훨씬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용 팁은 예산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3개월 정도 체류하며 진짜 생활비를 기록해 보세요. 식비,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경조사비까지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걸 해보면 난 한국에선 이 정도가 필요하구나 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건강관리 비용이에요. 독일에서 장기 거주한 교포들이 깜짝 놀라는 게 한국 의료 시스템은 싸면서도 본인 부담금이 계속 나간다는 점이에요. 특히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듭니다. 약값, 검사비, 물리치료, 한방치료까지 생각보다 큽니다. 예컨대 당뇨약 하나만 해도 한국에서 매달 12만 원씩 꾸준히 나가는데 건강보험이 없거나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지역 가입하면 초반에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은 한국 건강보험 가입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귀국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 유지 요건을 확인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해외 소득 신고 여부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또 독일 건강보험이 연금에서 공제되는 경우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는 협약 여부를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사회적 적응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돈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오면 너 왜 그렇게 독일스럽냐? 소리를 듣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익힌 직설적이고 논리적인 소통 방식이 한국 문화에서는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팁은 내가 낯선 사람이 될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현지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 강좌를 들어보세요.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도 가보고 동네 경로당에도 가보세요. 한국의 인맥 문화가 불편해도 결국 이런 데서 소속감이 생깁니다. 특히 해외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내가 배운 걸 나눌 기회로 삼으면 훨씬 편해집니다. 독일에서 배운 언어, 문화, 음식, 생활 팁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은 의외로 큰 관심을 갖고 존중해 줍니다. 한국은 아직도 외국 경험자를 선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외톨이가 아니라 마을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무적인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귀국하면 내가 독일에서 번 돈이나 연금은 어떻게 가져오지? 하는 이슈가 있죠. 유럽연합은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되어 있어 연금 소득을 이중으로 세금 떼이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복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 연금공단에서 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환율 적용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귀국 전 최소 6개월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독일 은행 계좌를 계속 유지할지, 송금할 때 수수료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동이체 설정은 어떻게 바꿀지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요즘은 온라인 뱅킹으로도 잘 되지만 고령일수록 인터페이스가 낯설어 힘들 수 있어요. 자녀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임장이나 공동계좌 옵션도 고려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해외에서 수십 년 살다가 귀국한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귀국은 귀환이면서도 새로운 이민입니다. 과거 기억 속의 한국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에 이민 간다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실망 대신 배움과 적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이 걸어온 인생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해외에서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를 넘어 이겨낸 분들입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 강인함과 적응력은 한국에서도 또 어디서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정보와 마음가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갈 때 진짜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점검해보고 준비해보세요. 다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전문가 시각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